한편으로는 재합시의 사망 원인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악화이며 이는 모두 회사 측의 과실이 크다고 생각되는 바 이의 원인이 가정 불화이거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고사일 가능성도 있으며 저 사람들은 저희 남편이 술에 취해 약을 착각해 사망했다고 하지만 저희 남편은 절대 술에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술을 먹고 판단력을 상실한 당사자가 약을 모두 먹고 죽은 사고사를 쉽게 연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야근을 할 만큼 회사 상사의 괴롭힘이 심했다는 것 역시 부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다 끝난 이걸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증인 자중하세요. 왕따요? 아니 회사 내에서 왕따가 진짜로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차장님을 때리기까지 했다니까요. 이런 나쁜 놈들. 회사에서 당한 따돌림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고 그것이 재합이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명백합니다.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회사에게 물리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남편 이제 그곳에서라도 편하게 해주세요. 알권리 행사가 공공기관의 업무와 공익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면접 결과와 또 면접 평가 기준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모든 성적이 우수하였고 특히 수학은 학교 대표 수준이었습니다. 만약 그러다가 직원이 혹시나 거짓으로 밝혀진다면은 위증죄로 엄중한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증죄와 같은 엄한 말로 압박을 가해주시길 말길 바랍니다. 저희 학교는 정보 공개를 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정보 공개 제도 안에 공개 제도라는 것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정보 공개가 학교에 피해를 준다? 그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는 헌법에서도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은 알권리 행사가 학교에 하는 공공기관에 입히는 피해가 막중하기에 정보 공개는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고등부 민사 두 번째 팀입니다. 친구들이 준비한 주제는 개인정보 뒤에 감춰진 알 권리란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우리 능인 고등학교 친구들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씩씩하게 구호 외치고 경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능인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 뒤에 감춰진 알 권리를 주제로 재판을 준비한 능인고등학교입니다. 먼저 사건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광역시에 위치한 숨기고등학교는 자율형 사립고입니다. 이에 나노력과 금수저는 원서를 접수하게 되고 그 결과 금수저에 비해 객관적인 중학교 내신 성적이 높고 면접 실수가 적었던 나노력은 불합격하게 되고 금수저만 합격하게 됩니다. 이에 나노력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숨기고의 면접 평가 기준표와 금수저의 면접 기록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숨기고는 개인정보 침해의 위협을 이유로 들어 거부하게 되고 이에 나노력은 숨기고를 소송에 제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방법원에서는 나노력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불복한 숨기고등학교에서는 고등법원에 항소한 내용입니다. 이 재판의 내용이 바로 고등법원에 항소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면접 결과지를 공개했을 경우에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는가 하지 않는가. 둘째, 면접 평가지를 공개했을 경우에 학교가 겪게 되는 피해의 유무입니다. 그럼 정보 공개를 소재로 한 재판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분들을 모두 휴대전화를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자동으로 켜준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정의고등법원 2016 가합 1384호 정보공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네, 원고 소송 대리인 다이겨 변호사입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법잘 알 변호사입니다. 예, 양측 다 빠짐없이 출석하셨군요. 그렇다면 먼저 원고 소송 대리인 제출한 소장 및 준비 서면에 따른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2015년 10월 정의광역시 소재의 자야사고 숨기고에 입학하기 위해서 원고 나노력은 면접을 봤습니다. 뛰어난 중학교 내신 성적과 또 성실히 참여한 면접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최종적으로 입학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원고는 숨기고등학교에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그 면접 결과와 또 면접 평가 기준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첫 번째 면접 평가지는 면접 평가제에는 개인 정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또 두 번째는 면접 평가 기준에는 공개 시 학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허나 청구자 본인의 면접 결과를 공개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이유가 되지 못하고, 두 번째 청구자가 아닌 타인의 평가지에는 그것을 삭제하고 공개하는 부분 공개 제도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라 학생들의 면접 성적 또 부여 기준을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이 제출한 답변서와 준비 서면의 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재판장님. 피고 순기고등학교는 원고 측에서 정보 공개를 청구한 학생들의 면접 성적에는 순기고등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의 개인 정보가 담겨져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부분 공개를 한다 할지라도 업무 도중 실수와 같은 변수들로 인해 학생들의 개인 정보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 공개 청구가 남용된다면 본교에 가중한 업무가 부과됨으로써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알 권리 행사가 공공기관의 업무와 공익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 피고 측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원고 측이 청구한 정보 공개에 대해 공개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원고 측과 피고 측 모두 이것으로 진술이 끝났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준비 서면 및 답변서를 통해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측이 청구한 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원고 측의 정보 공개 청구가 피고 측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지 또 그 범위에 대한 것이군요. 잘 파악된 것 같습니다. 원고 측과 피고 측 대리인은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예, 저희 측은 우선 원고의 중학교 동창 남영석 군과 또 적극적인 정보 공개 활동으로 유명해진 알파고의 김연접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우선 이번 면접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었던 면접 평가지를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또한 사건에 가장 깊게 연관된 순기고등학교의 인재선발부장이신 막보바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원고 피고 측의 증인과 증거 모두 채택합니다. 양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의견이 있거나 추가 신청할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은 끝마치고 변론 기일은 2016년 1월 12일 오전 11시 정각에 194호 법정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방청객 분들은 모두 휴대전화를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거나 전원을 꺼 주십시오. 재판장님이 입장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2016년 1월 12일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의시 지방법원 2016 가합 1584호 정보공개에 대한 재판입니다. 원고 측에서 누가 출석하셨습니까? 네, 원고 다이겨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누가 출석하셨습니까? 법잘할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증인 나명석 씨, 막보바 씨, 김면접 씨 출석하셨습니까? 출석하였습니다. 증인 신문에 앞서 나명석 씨가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저는 법정에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진실말을 말하며 거짓말을 하며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막보바. 증인들이 모두 참석한 상태이므로 증인 신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측 증인부터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이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은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증언해서는 아니 되고 양측 소송 대리인은 미리 제출한 증인 신문 사항에 따라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남영석 씨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첫 번째로 증인 12월에 전국 단위 모집인 사립고 순기고에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순기고등학교에 지원을 해서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합격한 나명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순기고 면접도 통과하셨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그 나노력과 또 금수저와 함께 면접을 보는 적이 있습니까? 네, 개인 면접도 보고 그룹 면접도 치렀는데 그룹 면접에서 2명의 동창들과 함께 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최대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관님이 금수저의 생활 기록부에 기록된 존 롤스의 종이론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금수저는 당황한 듯이 말을 더듬으면서 엉뚱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읊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학교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서 제대로 서술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증인이 진술하고 있는 내용은 면접에 압박이 긴장한 일반적인 학생의 모습으로 이는 매우 정상적인 학생의 모습입니다. 인정합니다. 증인은 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노역은 면접관님이 생활 기록부 봉사 확인에 기재된 성격의 장단점 등과 같은 질문에 적극적으로 성실히 잘 대답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증인이 지금 얘기하신 바로는 나노력이 금수저보다 훨씬 더 월등한 면접 실력을 보여주셨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평가 요소에 대해서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입학을 뒤흔든 두 가지 큰 평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증인이 얘기했던 면접이고 두 번째는 중학교 내신 성적과 또한 비교과 기록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 얘기했던 면접이 30%인 반면 비교과 기록과 내신 성적은 70%에 육박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중학교였던 지금 남명석 군은 두 학생의 내신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당연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노역 군은 모든 성적이 우수하였고 특히 수학은 학교 대표 수준이었습니다. 반면에 금수저 군은 국영수는 우수했지만 다른 과목 특히 예체능은 좀 많이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사님. 휘어초 선대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방금 모든 과목에서 나노력군이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고 하셨는데 그 말에 객관성이 있습니까?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하여서 증언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러다가 증언이 혹시나 거짓으로 밝혀진다면은 이 위증죄로 엄중한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저 잘 하지만 확실히 더 뛰어났던 것 같은. 재판장님, 이 재판이 시작된 직후 제가 두 학생이 재학 중이던 수저중학교에서 두 학생의 내신 성적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거로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증거 제출합니다. 이 추가 증거로 증인의 발언의 객관성이 입증되었습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부디 어린 증인에게 위증죄와 같은 엄한 말로 압박을 가해주시지 말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내신 성적은 이렇게 객관적인 정보로 입증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비교과 기록은 어떻게 할까요? 비교과 기록은 면접관 개인의 기준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주관적인 시선이 많이 개입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증인 혹시 비교과 기록에 대해서도 아까와 같이 내신 성적과 같이 어떤 한쪽이 우세하다고 확언할 수 있으신가요? 내신 기록은 공개가 되었지만 말씀하셨듯이 비교과 기록은 개인적인 가치 개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교과 기록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면접에서 나노력군이 훨씬 우수하였기에 저는 비교과 기록도 나노력군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 추측이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제주 신문 하시겠습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서 좋습니다. 다음으로 피고 측 증인 막보바 씨 올라오십시오. 피고 측 막보바 씨의 신문입니다. 피고 측 신문 시작하세요. 증인 막보아 씨는 지금 순교학교 인재선발부 부장으로 재직 중인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장으로 재직하신 지는 한 어느 정도 되셨는지. 올해로 3년째 되었습니다. 순교학교에서 면접을 볼 때 이 직접 그 면접 질문들을 만드시나요? 면접관들과 토의를 해가지고 짭니다. 그렇다면 혹시 면접에서 물어본 것 중에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이렇게 포함되도록 유도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까? 이 학생들의 응답에 따라 가지고 개인 정보가 포함된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재판장님 이해했습니다. 지금 증인은 모호한 답변으로 재판의 분위기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피고 측은 모호한 표현을 삼가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명확히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히는 학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집 주소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면접지 안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학생들의 많은 정보를 이렇게 개인 정보를 함유하고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간접적으로나마 학생의 개인 정보를 포함된 답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할 말이 있는데 정의광역시 내 다른 자사고들도 전부 다 면접 성적 비공개, 면접 질문 내부 비공개인데 왜 저희 학교만 이렇게 법정에 나와가지고 재판에 나오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저쪽에 강남구의 알파고나 저희나 다른 점이 뭡니까? 지금 맞보바 씨 진정하시고 소송 대리인이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질문해 주세요. 네. 지금 혹시 면접 질문과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학교 측에 피해가 갈 수 있습니까? 예, 물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 전부 다 이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라 하는 거를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분별한 정보 공개 청구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저장해둔 면접 정보, 개인 정보 그런 게 알려진다면은 어느 학생이 어느 유능한 학생이 저희 학교에 찾으러 가겠습니까? 제 개인 정보나 강수 못한 학교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보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원고 측에서는 지금 부분 공개라는 제도로 이 개인 정보에 관한 문제를 깔끔히 없애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시고 계신데 혹시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 공개로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있습니까? 예, 저희 순기 고등학교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단 정의시 탑, 한국의 탑에 위치한 고등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면접 질문 같은 게 중대한 비밀이 다 바깥에 알려진다면은 혹시 개인정보 공개된 것을 우려해가지고 아예 면접을 보지 않는 학생도 생길 것이고 아니면 더 부독적인 학생의 경우에는 학원 같은 데서 예전에 면접에서 사용했던 질문 같은 거를 미리 외우고 공부해가지고 면접을 보러 올 수도 있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 학교가 입게 되는 피해는 막대합니다. 절대로 그런 이유로 저희 학교는 정보 공개를 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혹시 개인 정보가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피해갈 수 있는지요? 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개인 정보가 밝혀질 걸 우려하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 오지 않을 수도 있을 뿐더러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클레임이 올 수가 있겠지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제주 신문하겠습니다. 제주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실제로 정보 공개를 한 학교가 이미지 개선을 통해 지원자 수가 늘었다는 사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가 공개되는 과정에서 학교에 우선 학생들이 오지 않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피해를 막을 사안에 어떤 게 있을지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아직 생각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그 사항은 정보 공개 제도 안에 부공개 제도라는 것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 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지우고 그걸 공개함으로써 말끔하게 해결될 수 있죠. 또한 면접 질문 유출에 관해서는 말이죠. 분명히 면접 이전에 막보바 씨가 스스로 신입생 면접에 3달 전에 몇백 개의 질문을 만들어서 유동적으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렇게 무서워하시는 그 피해는 없다고 제가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또한 덧붙여서 부공개 제도에서는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원고 측에서 우선 사생활 침해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하셨으니 개인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이나 주민번호, 또 전화번호, 또 집 주소 같은 것을 비공개 처리해서 서류에 삭제하고 또 면접 기준과 면접 참가자 개개인의 면접 내용과 성적과 합격 여부만을 공개해서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피고 측에서 우려하는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추후에 학교에서 우려하시는 그런 피해는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질문하실 것이 더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제주 신문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증인 맞보아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정 경위는 증인 김면접 씨를 모셔오도록 하세요. 원고 측 증인 김면접 증인석 나와 주십시오. 원고 측 소매대인 증인 신문 시작해 주세요. 증인께서는 알파고 부장 면접 부장직을 맡고 계십니까? 사실입니까? 네, 저는 정의광역시 강남구 최고동 똑동로 11길에 위치한 정의광역시 최고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알파고등학교의 면접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알파고는 저희 순리고에 비견되는 국내 최고의 명문고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생각해 보면 8, 9년 전에야 뭐 순기고가 대한민국 최고의 고등학교니 뭐니 하면서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실렸지만 뭐 지금 누구에나 물어봐도 알파고가 대한민국 최고의 고등학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야 당신 법정에서 우리 학교군 왜 하고 난리야? 맞는 말 아니에요? 제가 꼭 팩트를 들고 와야 인정하시겠습니까? 원고 측 증인, 피고 측 증인 정숙하세요. 두 분은 싸우려고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원고 측 증인은 소송 대리인의 질문에만 응답하시고 피고 측 증인은 일단 진정해 주십시오. 소란이 가라앉을 때까지 10분간 휴정하겠습니다. 그럼 재판을 재개하겠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증인 몇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알파고는 3년 전부터 면접 점수 부여 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알파고의 행보와는 반대로 저기 숨기고는 그와 반대 행보를 걷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으로서 이러한 면접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학교에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피해가 가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신입생 수 같은 경우는 처음 저희가 정보 공개를 시행하기 전에 그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었지만 뭐 막상 시행하고 보니까 그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그 수가 약간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면접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했더니 오히려 학교 입장에서 더 이득을 봤다 이 소리시네요. 네,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런 정보 공개를 통해서 오히려 재학생들이나 아니면 재학생들의 학부모님들로부터 불만이 있었던 경우는 없습니까? 네, 저희도 그 점을 걱정했었습니다. 뭐 실제로 정보가 뭔지 제대로 몰라서 반감을 가지고 계시던 학부형도 계셨고 또 뭐 그 정보공개 제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학교의 기밀 사항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 측에서 그런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안내장을 배분하니 학부형들도 이에 대해 이해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후 1년이 지난 재작년 3월에 저희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설문지를 배분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들도 큰 불만을 가지지 않았고 학부형들도 학교 운영이 투명해진 것 같다면서 만족하셨습니다. 웃기고 계시네. 당신네들 학교 재작년에 정의사 학업 성취도 평가 하위권이었잖아. 그럼 학업 성취도랑 학교 만족도가 같습니까? 증인 맞보아 씨, 김여섭 씨를 신문 중입니다. 본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발언 삼가십시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다음에는 법정 퇴장 명령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재판장님, 신문을 계속해도 될까요? 네, 계속하도록 하세요. 그럼 신문 재개하겠습니다. 증인 막보바의 말에 따르면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학교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보 공개를 직접 실천하실 학교로서 정보 공개를 하고 나서 그로 인한 업무가 알파고 일처리에 차질을 만들지 않았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 처음 저희가 정보 공개를 시도했을 때는 저희 측 담당자들도 그에 대해 잘 몰라서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고 또한 그런 한꺼번에 여러 개의 정보 공개 청구가 몰려들다 보니 그런 직원들이 과로에 시달린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학부형들도 정보 공개 청구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셔서 저희 학교에 전화 상담을 많이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학부형들도 충분히 그에 대해 인지한 다음에는 별 문제 없이 저희가 전담팀을 꾸려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학교 이미지가 실추되진 않았는지 궁금하네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 알파고는 올해부터 정의광역시에서 시행된 청년 정보공개 우수학교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재작년과 작년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최우수를 선정한 학교가 되어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고등학교가 된라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이로 인해 정부 측에서 저희 학교에 상당한 금액의 교육 예산을 지원해줬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기회가 주어졌고, 이는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저희에게 안긴 선물이며 또 저희가 이 정보공개를 계속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까지만 들어보면 정보공개는 거의 알파고 입장에서는 거의 신의 한 수였다고 볼 수 있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면접에 관련된 정보를 학교가 공개함으로써 인해 학생들이 면접에 대하는 태도가 좀 게을러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본 바로는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면접관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학교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신 교사들 분들 중 판단력과 배경 지식이 뛰어난 분들로만 구성되며, 저희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도 자신이 속한 중학교에서 최고의 성적을 얻어냈던 학생들입니다. 이런 면접관들과 이런 학생들이 함께 면접을 하는데 면접 점수가 공개되고 면접 기준이 공개됨이 이들의 면접 태도에 영향을 끼친다? 제가 보고 느낀 바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은 자신이 준비해온 것을 더 많이 보여주기 위해 더 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 공개가 학교에 피해를 준다? 그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수고했습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양측 소송 대리인 추가로 입증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증거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양측 소송 대리인은 최종 변론해 주십시오. 먼저 원고 측 최종 변론하십시오. 네, 원고 측 최종 변론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법에서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원고 지금 나노력군이 학교 숨기고를 상대로 면접 기준과 또 면접 결과를 공개하려고 요청한 것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피고 측에서 우려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저희 측에서 전부터 계속 고민해왔던 문제로 이는 정보공개법 내 제14조 부분공개제도를 통해 말끔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측은 나노력군에게 면접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으로서 학교의 당연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법에 의거하여 원고가 청구한 두 가지 정보를 학교 측에서 공개해 주시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 전반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담당자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또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인식이 또 미미하거나 또 세 번째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담당자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처리를 이렇게 나태하게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는 헌법에서도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일입니다. 재판장님은 우리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처벌 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측 학교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으로서 정보를 공개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지금까지 최대한 국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학교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사명을 거는 학교는 시입생 선발에 가장 신중히 일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시입생 선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에 대해 침착하고 신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학교입니다. 만약 정보공개 청구에 모두 응하게 된다면 입학에 실패한 대다수의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면접평가를 받을 것이며 이후에 이들은 그 면접평가지의 질문과 답에 대한 해석에 시비를 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만약 불합격에 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학교에 소송을 하거나 법적인 제재를 걸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매 학교 입장에서는 과다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업무의 마비 그리고 높은 가능성의 소송이 항상 학교의 발목을 붙잡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알 권리 행사가 학교라는 공공기관에 입히는 피해가 막중하기에 정보 공개는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6년 1월 26일 오후 11시 정각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제347조 제1항에 사기죄를 구성하는 바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불안했어요.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살인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 절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은 유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1월 26일 오전 11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정의고등법원 2016 가합 1584호 정보공개에 대한 재판입니다. 원고 나노력과 피고 숭리고등학교 대표 숭리교장 가순기 그리고 양측 소송 대리인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먼저 판결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 나노력에게 입학 불발이라는 학생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감한 일입니다. 나노력은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입학 결과를 도출하는 투명한 과정의 한 부분인 면접평가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6항 다에 명시된 것과 같이 권리구제를 위한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숭리고등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은 동법 제6조 2항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 업무 처리에 적정한 인원, 부서 배치에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숭리고등학교는 이를 위법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피고 측이 주장하는 과도한 정보 공개 청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업무 장애는 알파고등학교의 사례에서 봤듯이 일시적인 현상이며 이는 적절한 인원 배치로 해결 가능한 사안이며 면접평가지 공개로 인해 발생 가능한 여러 건의 소송은 학교 차원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면접 채점 기준이 있다면 다수의 소송에 걸릴 일은 없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또한 이를 구제할 법적 수단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면접평가지의 공개를 청구한 청구인이 본인의 평가지의 공개를 요구한다면 본문 공개를 해야 한다. 둘째, 면접평가지의 공개를 청구한 청구인이 타인의 평가지의 공개를 요구한다면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의거 개인정보를 삭제해 부분 공개를 할 의무가 있다. 셋째, 미숙한 정보공개 점검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학교 자체에서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넷째, 숭리고등학교는 정보공개에 대한 담당자 교육,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 담당자는 연간 15시간의 정보공개 청구 연수의 의무가 있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와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원고 및 피고 측이 판결을 불복하면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경연을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 보내줄까요? 네. 중간에 조금 긴장을 했었는지 살짝 우리 친구들이 진땀을 좀 흘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당황하지 않고 잘 맞춰줬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진행을 할 텐데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앞서 부탁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관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 대리인이나 원고한테 좀 물어볼게요. 이 사건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뭔가요? 왜 하는 거예요? 왜 했습니까? 우선 피고 측이 금수저라는 학생이 원고보다 성적이 중학교 성적과 그 다음에 또 면접 성적이 훨씬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붙고 원고 측은 지금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에 대해서 원고가 의구심을 품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개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조를 해서 자신의 합격을 좀 인정해달라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제 원고 변호사라면 가장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은 이제 원고가 이제 숨기고에 합격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걸 감안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최종적인 목표를 지금 제대로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고 피고 대리님, 피고 측에 한마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 피고 측은 이런 사건에 관련된 정보공개 판결문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네, 본 적이 있어요. 그런 판결문을 보시면 대부분 판결문에서는 여기 9조 1항 5가 있어요. 여기 이제 피고 측에서 너무 간단하게 짧게 이야기했는데
구조 1항 5라고 해서 그 면접 부분은 고유 재량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당해 기간에. 그래서 구조 1항 5를 근거로 대부분은 이제 비공개하도록 돼 있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재판부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건에서는 당연히 공개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면접 사항이나 면접 점수는 비공개하라는 게 그 대부분의 판결 그 지금까지 판례입니다. 예,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피고가 방어를 할 때 조금 방점을 엉뚱한 데 두는 게 아니냐. 구조 1항 5를 중심으로 이건 우리 학교의 고유 재량 사항이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데 엉뚱한 걸 많이 한 거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잘 하셨고요. 원고 소송 대리인하고 재판장님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1심 판결 주문이 뭔가요? 우선 원고가 승소를 했으니까 공개를 하라라는 내용이었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소송 같은 경우에 정보 공개 거부 취소 소송으로 해서 행정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뭐 전제를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1심에서 원고가 이겼는데 원고는 다시 뭐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청구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1심 소송 하듯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 소장 및 준비 서면에 따른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진술하겠다고 했으며 전부 항소심을 전제로 하면서도 1심 소송을 전제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했듯이 이 사안은 개인정보보다는 구조 1항 5호에 따라서 피고 측에서 방어를 했어야 됐습니다. 시험의 공정한 관리 및 시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험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첨언하고 그거에 첨언해서 타인의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은 더더욱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재판장님께서 우리 시나리오를 구성하면서 재판장의 이 법원의 소란도 있었고 위증의 벌을 경고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변호인이 위증의 벌을 경고하고 아무 근거 없이 재판장이 증인들 방청객이 소란을 하는데 재판장의 역할이 너무 차분하지 않았나. 법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재판장님이 너무 엄숙한 모습만 보여주지 않았나. 그걸 좀 얘기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재판장님한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주문에 청구인이 평가지의 공개를 요구한다면 공개를 해야 한다.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청구인이라고 한 것도 조금 그렇지만 또 원고가 청구한 거 아닙니까? 또 원고 측에서 정보공개 심의회 설치에 운영하라고 청구했습니까? 정보공개 청구 연수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에서 숨기고에 명령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법원에서 너무 지나치게 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뭐 열심히 법정 모의 변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앞에 두 분이 많은 설명해 주셨고 저도 몇 가지만 그냥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이 요즘 시사성 있는 부분으로 특히 지금 교육 문제에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사성 있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런 사안을 꾸리고 준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소재는 굉장히 좀 적절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에서 지적을 했다시피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정보공개의 원칙이라는 그 3조상에 있는 그 원칙과 그 다음에 지금 구조에 있는
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이 형량의 문제를 지금 원고 측하고 피고 측하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더 그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변론 활동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진했다는 측면은 저도 두 분 심사위원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뭐 그 아마 지금 이 대본을 쓰실 때 앞에 처음에는 뭐 이게 지금 그 1심에서 승소를 하고 고등법원에 이렇게 항소를 하는 시나리오가 앞에 언급이 돼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부분은 그 앞에서 좀 잘못하신 것 같고 원칙상 이거는 뭐 지금 1심을 전제로 아마 이 대본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약간 그 논리 비약이 조금 심한 부분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판결문도 보면 지금 원칙상 지금 판결 주문을 이끌기 위해서 지금 이 결론이 타당하냐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이 결론을 도출을 했다면 공개를 해야 된다는 근거는 아마 여기서 이야기하는 6조 2항이 아니라 3조의 정보 공개 원칙에 입각해서 정보 공개를 한다라는 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분 공개에 대한 뭐 근거 조문은 정확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뭐 나머지 부분들은 괜찮은데 가장 아쉬운 부분은 변론에서 쟁점이 좀 더 부각되지 못했다는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 말씀 끝내주신 건가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팀 능인고등학교의 경연과 발표와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다고 박수 보내줄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고 그리고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고 들어갈까요? 대표 학생 누군가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은 아까 우리 입장했던 문으로 다시 퇴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원고는 음악방송에 섭외되거나 시상식 참석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피고 SC 엔터테인먼트가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하여 예전만큼 인기를 얻지 못한 것이 소속사의 여합 때문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며 얼마 전 양차미 씨가 근무하는 음원 사이트 수박에서 한 아이돌 그룹의 사대기가 적발된 적이 있었죠. 네. 사대기가 어떻게 적발됐나요? 잠시만 변호사님, 지금 이 사건과 사재기가 무슨 상관입니까? 저희가 결국 확인해 보니까 사재기를 해서 조작된 순이더라고요. SC 엔터테인먼트가 문산연에 심한 노출을 했다는 것을 예로 들어서 저스티스의 방송 출연을 막았다는 말이겠군요. 소속사 측에서 이제 출연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희 매니저는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음원 발매 직후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저스티스의 순위를 내려 저스티스의 방송 출연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고가 저스티스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위의 일들을 행했다는 것으로 각 행위마다 직접적인 증거 대신 추측만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려드립니다.